저희가 긴급히 오늘 오전에 벌어진 서울 천호동의 한 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 흉기 난동 사건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가 준비한 CCTV부터 만나볼까요? 정말 아찔했던 상황입니다. 저렇게 한 여성이 본인의 다친 부위를 잡고 다급하게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피해자 3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주변에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인데 건물 앞에서 한 사람이 저렇게 뛰어가는 모습, 피의자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이 다급하게 출동하는 오늘 바로 서울 천호동 재개발 사무실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경찰이 긴급히 출동해서 현장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피해자가 저렇게 목 부위를 잡고 두리번 도움을 찾고요. 도와주십시오라는 절절한 표정, 피의자는 저렇게 쫓아옵니다. 때마침 또 경찰도 출동하고요. 저기 나왔던 포함된 50대 여성, 60대 여성, 그리고 70대 남성이 한 흉기에 찔려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천만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벌써 경찰은 피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천호동의 재개발조합 사무실, 전직 조합장이 피의자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20분쯤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아침부터 흉기를 들고 갑작스럽게 60대 남성이 뛰어든 겁니다. 예. 사무실 안에는 지금 현재 임시 조합장을 맡고 있는 이 70대 남성과 간부급 직원인 50대 여성 그리고 60대 여성 이렇게 3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피해자가 굉장히 놀라서 저항하면서 건물 2층에 있던 사무실에서 뛰어나와서 방금 보신 것처럼 목 부위를 찔렸기 때문에 이 피가 흐르는 목을 손으로 잡고 거의 한 블럭 가까이 달아나거든요. 그런데 피의자가 이 피해자의 뒤를 끝까지 쫓아가서 무려 한 블럭이나 쫓아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혈흔이 거리에 한 블럭 가까이 이어져 있을 정도로 참혹했다고 합니다. 이 피의자는 현장을 지나던 정장을 입은 시민이 제압을 해서 현행범으로 검거가 된 상황인데 이 정장 입은 시민이 피의자를 제압하는 그 순간까지도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끝까지 흉기를 놓지 않는 그 굉장히 깊은 어떤 뭔가 범행 의지가 보였던 그런 모습까지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인 화면들을 쭉 살펴봤다면 이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70대 남성과 50대 여성, 60대 여성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있죠? 전직 조합장과 임시 조합장. 그러면 그동안 이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요. 지금 피의자인 전직 조합장은 올 7월에 피해자 중 한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2달 뒤에 조합장에서 해임됩니다. 이게 검찰이 이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를 했는데 그리고 곧바로 벌금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사건 발생 당일이고 어제 사건 전날에도 당사자들끼리 좀 대화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사과하고 합의해달라. 그러니까 최전봉 교수님, 전반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본인이 조합장에 잘린 거에 대한 앙심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조합장 지금 피의자죠.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어제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제 찾아와가지고 그 피해 직원, 여직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에게 이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고 예. 벌금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였어요. 찾아와가지고 사과하고 합의해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갔는데 당시 부재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친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조합장에서 해임된 이유도 저 피해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 때문에 그리고 일도 제대로 안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합장에서 쫓겨나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 앙심을 일단 품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강제 추행 혐의가 약식 기소가 돼서 벌금 통지서까지 받았으니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합의해달라. 내가 사과하고 합의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본인이 법적 처벌을 피해보려는 이유도 있었고 두 번째는 조합장에서 쫓겨나는 것에 대한 앙심과 불만이 결국은 저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게 흉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통칭의 흉기라고 하지만 이게 또 다른 흉기보다는 비교적 과일 깎는 것 같은
그런 흉기여서 이 부분을 본인은 나중에 어떻게 항변할지 모르겠으면 최진봉 교수님 이거 거의 살해 혐의로 거의 경찰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앙심 품었다고 당연히 하더라도. 그래야죠. 예. 살해 혐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흉기를 들고 온 것도 문제고요. 목적을 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 명확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 즉 본인이 종합장에 쫓겨난 문제,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앙심,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거에 대한 불만, 이 두 가지의 보복 범행의 행태라고 볼 수 있고 예. 흉기를 들고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봐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살인죄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벌금형 그러니까 벌금 통지서를 직접 받은 건 아니고 벌금형이 구형되니까 앙심을 품은 것 같다. 야, 저 오늘 오전 10시에 저 천호동 인근에 계셨던 분들 저 상가에서 얼마나 깜짝 놀라셨을게요. 다른 피의자들도 갑자기 이제 목을 부여잡고 뛰쳐나오니까. 아까 화면에도 잠깐 지나갔지만 이 사람도 한번 다시 조명해봐야 돼요. 허주연 변호사님. 피의자가 저렇게 제압되는 과정에서 한 용감한 정말로 진짜로 용감한 시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길을 지나던 양복 차림의 50대 남성이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바로 달려들어서 예. 피의자를 제압을 했기 때문에 이 피해자도 현장에서 검거가 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정말 끔찍한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데 너무 큰 도움을 준 한 용감한 시민분이 계셨습니다. 이 시민분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의 지혈을 돕고 이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을 도와준 또 다른 목격자도 있었다고 하고 예. 그 과정에서 찰과상까지 입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용감한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끔찍한 범행에서 그나마 참혹한 결과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하지만 현장에서 전하는 목격자들 얘기로는 정말 사건이 끔찍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인근 상가 직원에 따르면 이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이번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니라 예. 전날에도 말싸움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찾아가서 뭔가 계속해서 다툼을 벌이고 행패를 부리고 이랬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는 빌라 주차장 쪽에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한 여성이 그 목 쪽을 손으로 잡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라고 하고 예. 근처를 지나던 한 배달 기사도 자기가 20년 동안 이 동네 살면서 배달을 했지만 이 동네에서 이런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건 처음이라서 너무 무섭다. 이런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그 피의자가 제압당하고도 흉기를 안 놓치라고 했다. 그 용감한 시민 영상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저 시민이 제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저 지금 흉기가 왼쪽 저 주차 인근 저렇게 툭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추가 범행 혹은 아마 뭐 휴대전화나 혹은 뭐 물체일 수도 있고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렇게 초동 대처가 다른 일반 시민으로부터 하지 않았다면 제압이 되지 않았다면 더 끔찍한 불상사가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 한복판 천호동 재개발 사무실 오전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노로 차 있었다. 그 최진봉 교수님. 근데 사실 이 흉기 난동 사건 하면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수유동에서 감자탕집 로또 서비스 안 줬다고 살해한 사건. 최근에 왜 이렇게 흉기 난동 사건이 빈번한 건지 모르겠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많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26일 날 오후 2시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이 탑10에서도 이미 다뤘던 내용인데 수유동에 있는 한 감자탕 집에서 주인이 좀 홍보용으로 로또 복권을 나눠줬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결제한 분들에게 로또 복권을 나눠줬는데 이 60대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로또 복권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날 준비한 게. 그래서 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음식값을 깎아달라. 그래서 음식을 깎아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끝까지 본인은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고 우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부부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길 바랬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일단 그러니까 복권이 없는 것에 불만을 토로해서 그걸 좀 그 불만을 받아들여가지고 음식값을 저렴하게 해주기로 했는데 예. 카드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인 부부 두 분 식당을 예. 운영하는 부부를 흉기로 가격을 해서 그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하고 말았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벌어지고 보시는 아시겠지만 나중에 또 그 여성분이 목을 붙잡고 나오는데 딱 쫓아옵니다. 그것도 옆에 있는 분이 발로 차가지고 그 사람을 더 이상 가해를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은요. 아주 사소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 분노를 조금 참기만 하면 되고 이해하면 되는 문제인데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권 한 장 1,000원짜리 못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사람을 죽일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 환경도 그렇겠지만 그런 어떤 정서적 문제들이 이런 뭐 어찌 보면 좀 흉악하고 이해 안 되는 범죄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전직조합장의 이런 흉기 난동 사건, 생명의 지장이 없어서 정말 천만다행이긴 합니다만 병원으로 이송됐고 지금 이 천호동 이 재개발조합 사무실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끔찍하고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 저희가 준비한 10위였습니다.